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만 막 얘기하면은 그것도 건강한 채널이 아닙니다. 그 장점만 막 얘기하고 단점 얘기 안 하면 그게 바로 국뽕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미국을 다루니까 미국뽕 채널이 되는 거죠. 저는 국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미국뽕 채널 아닙니다. 단점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되게 좋게 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한국 1대1로 삶의 조건들을 비교하면은 미국이 사실 더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미국 이민 오려고 하는 거, 유학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막 한국 최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본 그대로 얘기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좀 미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본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자, 근데 오늘은 미국 생활 단점 얘기해 볼게요. 단점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화에서 오는 건데, 자, 일단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제 삶을 얘기해 드려볼게요.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뭐 잠깐 다녔어요. 근데 잠깐 동안 제가 다니면서 과로로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왜 2번이나 쓰러졌냐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요일날 막 밤 11시까지 일하다가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자에 앉아있는데 허리에 통증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의자에 오래 앉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 통증이 극심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리에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체에 감각이 없고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발가락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막 그랬더니 이게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디 막 이렇게 어디 외상을 입은 게 아니라 신경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래서 좀 일을 좀 못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테라피를 좀 받으러 다녔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침도 좀 맞고 마사지도 좀 받고 뭐 그 뭐지 적외선 테라피인가 뭐 이렇게 빨간 불 막 등에 켜놓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며칠 하니까 다리가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쓰러졌었고 또 한 번도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너무 과로하면은 내 몸이 진짜 이렇게 성하지 않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에 다시 건너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제 부서 상사도 나중에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나서 친구의 얘기로 들은 건데 너무 과로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뭐 그런 병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그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국내 박사인데 한국에서 명문대 박사하시고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 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퇴사한 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무슨
하여튼 그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엔 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은 월화수목 금금금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던 사람인데, 그 한국 토종 그 유학파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한국 토종 그 근성이죠. 그게 월화수목 금금금 밤 12시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나 빨리 승진할 거다 뭐 그런 마인드였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겪으면서 아, 다 부질없다, 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부질없다,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미국이 되게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무리하게 저도 면접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때 알던 친구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야, 좀 니네들은 다 좀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미국 회사 잘 붙었잖냐, 좀 노하우 좀 전수해줘, 이 외국인 출신을 좀 불쌍히 여겨줘 막 그러면서 제가 좀 노하우를 좀 많이 얻었어요. 노하우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못 깨달았지만 지금은 깨달은 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학벌주의잖아요. 학벌 스펙이 나의 취업을 결정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먹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제 백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교 랭킹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 회사의 면접에 그 회사가 다루고 있는 그 기술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하면 다 붙는다. 뭐 이게 미국 친구들의 항상 대답이에요. 진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너무나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너무나 널널해요. 그러니까 연봉은 한국에 비해서 세고 일은 매우 적게 합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한국에서 하던 일과 지금 하던 일의 업무 강도를 뭐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한국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한국은 그걸 한 사람의 업무 강도라고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2명에서 3명 정도가 하는 업무를 혼자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한국은 그렇게 빡세게 일하냐, 인구수가 얼마 안 되고 나라의 지하 자원이 별로 없고 인적 자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혼자서 뭐 일당 100의 마음으로 뭐 일당 3회 빡센 노동력을 이를 악물고 다들 버텨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다들 진심으로 다들 대단하시다고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항상 바빴어요. 저는 잠시 쉴 틈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너무 바빴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었는데 주말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근무하면은, 물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그 한국 회사가 주말 근무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뭐 주말 근무하면은 돈을 좀 더 벌죠. 월급이 좀 더 나오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쉬고 싶었는데 뭐 나가야 될 날이 많았으니까 주말에도 그렇게 막 회사 가고 그랬어요. 그럼 근데 회사 안 가는 주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끼리 외식하고 뭐 부모님 찾아뵙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바빴어요. 진짜 한국에서 삶을 돌아보면 바쁨, 내 개인 시간이 없고 바쁨,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저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국은 야근이란 게 없어요. 주말 근무란 게 없고 퇴근도 일찍 해요. 뭐 보통 5시, 오후 5시 전엔 다 퇴근합니다. 뭐 오후 한 4시 반에 다 퇴근하고 그래요. 뭐 미국 고속도로 출퇴근 고속도로가 막 오후 4시부터 막 트래픽 잼이 발생하니까 다들 그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밥 먹으면 오후 5시인데 그 하루가 오후 5시에 집에 오면은 하루가 되게 길어요. 하루가 길어요. 뭐 밤 11시나 12시에 잔다고 치면은 하루가 되게 길어요. 그 시간 되게 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말이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에서 부르는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삶은
그리고 회사 가도 업무 강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좀 심심해요. 미국에서 저 이런 말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진짜 좀 열받으시겠지만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미국에서의 삶의 괴로움이, 이걸 괴롭다 그러면 또 염장 지르는 것 같은데, 미국의 삶에 좀 약간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심심해서 힘들어요. 너무 심심해서 힘들어요. 실제로 진짜 그래. 다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 나온 뒤로 저랑 같이 일했던 부서에 한국 대기업에 박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나가는 거 보고 다 따라서 나왔어요. 박사들이니까 미국 취업 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뭐 인터뷰 다 통과할 수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진짜 미국 너무 심심하다. 미국 진짜 심심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사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밥 문화예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생각해보면 뭐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회식을 하면은 처음에 고깃집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막 술집 뭐 이렇게 또 계속 옮겨 다니고 막 그리고 노래방 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뷔페 가고 막. 근데 밤 11시 12시에도 영업을 다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술집들은 막 새벽까지도 영업하고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백인 친구가 있거든요. 백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한국에서 몇 주 있다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코리아는 에브리데이 파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저녁마다 이 길거리에 나가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상점이나 뭐 그런 게 밤늦게까지 하니까 매일 파티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에브리데이 불이 안 꺼지는 게 상점이나 식당이나 술집만 불이 안 꺼지는 게 아니라 회사도 불이 안 꺼지잖아.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반면에 돈 쓰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죠. 뭐 일 안 하고 돈만 쓰는 입장에서는 한국 놀 거 많고 좋잖아요. 한국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일만 열심히 하는 회사 다니면 그런 걸 못 누리니까, 노는 걸 못 하니까 미국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미국은 저녁 되면은 상점이 다 문 닫아요. 상점 다 문 닫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여는 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저녁 한 7시, 8시 이후에는 갈 데가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어. 깜깜해지고 다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긴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될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회사 노트북 켜고 막 일해서 심심함을 채우려고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일도 막 그렇게 막 급한 일도 아닌데 굳이 막 이렇게 막 컴퓨터 켜고 막 뭘 하면은 능률이 안 오르고 뭔가 저녁에는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저녁에 많이 하는 게 TV 보는 거예요. TV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으로 막 드라마 정주행하고 영화 막 많이 보고. 그래서 미국 영화랑 드라마를 미국 사람들 집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왜냐면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화나 미디어 컨텐츠가 미국이 발달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이.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 중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남자분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직장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막 술 마시고 2차 3차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삶은 미국에서는 끝이죠. 여기 뭐 술집에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고, 미국의 술 문화는 그냥 퇴근하고 그냥 동료들이랑 뭐 맥주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피자나 뭐 이런 햄버거나 시켜서 먹고 저녁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다들 이렇게 개인주의라서. 그래 같이 동료들이랑 밥 먹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고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많은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가정이죠. 가정밖에 없어요. 뭐 그래요. 근데 이 와이프랑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있는 가정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항상 가정 중심 문화예요. 퇴근하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 먹고, 뭐 주말에 가족들이랑 뭐 나들이 가고, 뭐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취미가 다 보면은 뭐 가족들이랑 뭐 퇴근하고 공원 산책하고, 주말에 뭐 어디 국립공원 같은데 도시락 싸들고 가서 뭐 경치 구경하고, 뭐 그런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 막 다 취미가 하나씩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이 동네 사람들, 실리콘밸리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겨울 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북쪽으로 몇 시간 이렇게 드라이브 가면은 그 스키장 있거든. 스키장 연회원권 끊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스키장 가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여기에 이제 뭐 휴양지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막 호수, 바닷가, 해변 뭐 이런 데 가서 수영하고, 뭐 등산하고, 낚시하고, 뭐 다 그렇게 좀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렇게 살면 되게 지겨워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심심한 나라예요. 심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심심함을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의 퇴근 시간이 빠르고 주말에 뭐 하는 일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실리콘밸리 오기 전에는 집값이 싸가지고 제가 그 미국식 하우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35만 불 정도 주고 집을 구매하고, 근데 그때 그 집이 되게 큰 집이었어요. 잔디밭 있으니까 잔디밭 관리해주고, 그 잔디깎기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그 정원사를 고용하면은 매주 그 정원사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나의 취미생활이다 해가지고 제가 정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앞마당 잔디를 제가 깎고, 뒷마당에 좀 화초가 있었거든요. 관목들이라고 하죠. 그런 거 가지치기.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정원사 가지치는 법, 뭐 잔디 관리하는 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 잔디 관리하고, 뭐 잔디 있다 보면 이렇게 막 병충해도 입을 때도 있어요. 막 그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뭐 무슨 해충들이 막 그 잔디를 막 갉아먹어가지고 잔디가 막 이상하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럴 때 무슨 해충약을 써야 되는지 보고, 철물점 가서 해충약 사와서 해충약 스프레이 칠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태양이 너무 강한 달은 잔디가 말라 죽어요. 그러면 또 그 부분만 막 이렇게 삽으로 도려낸 다음에 또 철물점 가서 잔디 씨앗이 팔죠. 뭐 제가 주로 가던 철물점은 홈디팟이라고, 홈디팟 가가지고 그 잔디 씨앗이 또 팔아요. 잔디 씨앗 사가지고 잔디 씨 심고 물 주고, 뭐 막 이런 정원 관리하고, 그리고 제 뒷마당에 이렇게 관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거 다 가지치기 해주고, 또 제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수영장 관리
그 수영장에 관리 안 해주면요, 이렇게 막 물이 탁해지고 막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소 농도를 잘 조절해주고, 뭐 이런 거 관리해주고, 가끔 막 개구리들이 막 안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그 제거해주고, 안 그러면 그 올챙이들이 막 거기 생기고 연못되니까 제거해주고, 뭐 이런 이렇게 잡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는데, 그래도 좀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의 핵심은 이 심심함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취미가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 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매했던 집이 전 주인이 화장실 벽 타일을 이게 좀 약간 까만색 계열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무슨 저런 까만색을 하냐, 화장실 그 벽 타일은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직접 했어요. 유튜브 보면은 타일 제거하고 뭐 타일 붙이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공구 다 사가지고 벽에 있는 까만 타일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타일 본드랑 타일 사다가 타일 붙이고. 근데 타일 이렇게 붙일 때 줄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줄 맞추는 뭐 그런 도구도 다 사고, 뭐 그런 게 다 취미였었어요. 직접 뭔가 막 내가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집 외관 페인트 칠하는 것도 페인트공 부르면 되는데, 또 심심하니까 제가 뭐 소일거리가 있어야 안 심심하죠, 주말에. 그래서 또 철물점 가서 페인트 직접 사다 제가 집 외관 벽을 제가 그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런 게 미국에서는 다 취미고 뭐 그런 거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방송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한번 나만의 방송국을 차려서 내가 PD가 한번 돼보자. 무슨 방송을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채널 여러 개 또 하고 있는데, 미국 유학 방송,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의 노하우를 담는 게 주 채널이고,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3D 프린터, 제가 3D 프린터가 있거든요. 3D 프린터 되게 잘 써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뭐 각종 생활에 필요한 거나 뭐 애들 장난감 만들어주는 거, 뭐 그런 채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저 스마트폰 앱도 만듭니다. 스마트폰 앱도 만들어요. 주말에 심심할 때 노트북 들고 카페 가가지고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 책도 쓰려고 지금 막 그 아마존에 전자책 출판하려고 원고도 쓰고 있고, 뭐 그런데도 심심해요. 미국 생활이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 일이 적어요. 일이 적고 돈은 많이 주고, 그러니까 퇴근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독립기념일 때 되게 힘들었어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독립기념일이 지금 달력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화요일인가 그랬어. 화요일에 달력에 빨간 날 돼 있으면은 그럼 뭐 화요일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전주 금요일부터 막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금요일부터 막 놀러 가. 금, 토, 일. 그럼 월요일날 출근한 다음에 화요일날 다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도 놀아.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 이 5일간 연휴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연휴가, 한국에서 연휴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연휴가 오면은 약간 부담돼요. 이 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지? 되게 지루한데 뭘 해야 되지? 되게 심심할 텐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미국이에요. 또 이런 연휴가 이제
자주 찾아와요. 뭐 예를 들면 땡스기빙 연휴 뭐 한 주 통째로 쉬죠. 크리스마스는 그거 진짜 심하죠. 크리스마스 연휴 때 한 주 통째로 쉬고 또 그 다음 주는 연말 연초라고 또 한 주 거의 통째로 쉬죠. 뭐 2주간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의 핵심은 이 심심함을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하는가가 미국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뭔가 좀 연구하는 거,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20살 때 대학교를 가서 공대 수업을 듣고 또 그때 제가 생물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생물학 수업 듣고 진화론 수업을 좀 듣다가 무신론자가 돼버렸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돼가지고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있다라고 가리키고 신은 없다라고 하니까 또 세계적인 교수님이 막 미국에서 박사 따고 오신 세계적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신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여러 차례 얘기 들었지만 제가 나중에 미국 박사가 왔는데 그 진화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룹이랑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원시대기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게 진화론의 기본 밑바탕이거든요. 이걸 밀러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명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미국 연구팀들이 원시대기를 만들어 놓고 각종 영양분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멸균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영양분들을 다 풀어 놓고 거기에 막 전기 자극을 주고 막 그러니까 원시 대기와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벼락 천둥을 이제 다시 이제 재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연구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 2023년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 생명이 탄생됐다는 즉 뭐 원시 뭐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게 생겼다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진화론도 사실 믿음이죠. 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 진화한 거다 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은 없다라고 말하려면 이게 밀러의 가설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 신은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신은 없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신을 믿는 걸 선택한 거고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유신론자입니다. 개신교인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아직도 후회되는 건 그때 왜 내가 교수의 말을 듣고 그냥 내 믿음을 결정했던가. 그걸 내가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되게 후회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창조론 대 진화론 뭐가 맞을지를 검증하는 개인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책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거를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야 되니까 뭐 생명이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뭐 생성됐다 하면은 그냥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뇌잖아. 세뇌고 그래서 진짜는 뭔가.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막 화석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왜냐면 진화의 증거가 화석에 나와 있다고 과학자가 주장하니까 진짠가 뭐 시조새 화석도 좀 들여다보고 원시 대기와 원시 바다의 구성 성분도 좀 연구해보고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는 이벤트인가? 생명이 그 우연히 발생해서 그게 진화돼서 지금 우리 인간이 됐다. 요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스토리인가? 요런 거를 이제 해보고 있어요. 또한 이거를 성경과 비교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화가 맞을까? 창조가 맞을까? 그러니까 어떤 편견 없이 양쪽을 1대1로 모두 두 개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한쪽이 틀릴 때까지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프로젝트, 내가 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나중에 책 쓸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그거 있잖아요. 핫한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핫한 거 있잖아요. 지구평평론. 이게 원래는 지구평평론은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던 주제였어요. 근데 개인 방송이 발달하면서 공중파에서 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공중파에선 당연히 안 다루죠. 지구가 무슨 평평해요. 지구는 구형이고 이거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데 뭐 이런 거를 방송을 해 하는데, 사실 개인 방송으로 지구 평평론이 되게 인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예요. 미국 애들도 지구 평평론에 대한 개인 방송 되게 열심히 봐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럼 왜 지구 평평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왜 아직도 지금 뭐 천동설 지동설 논증 끝난 지가 언젠데 망원경이 발명되고 코페르니쿠스의 업적들이 다 있는데, 이 지금 2023년에 무슨 지구 평평론이야 막 하잖아요. 근데 인기 있는 컨텐츠라니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지구 평평론을 믿냐 하면은, 지구가 구형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뭐 대표적인 게 푸코의 진자죠. 지구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푸코의 진자를 사용하는데, 푸코의 진자가 박물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푸코의 진자가 돌아가는 그 축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터 컨트롤러가 달려있어요. PID 컨트롤러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저게 진짜 푸코의 진자가 진짜 지구 자전을 증명하려면 스스로 움직이는 그 푸코의 진자를 만들어야지, 왜 저기다 모터를 달아놓고 그 라인 끝에다가 왜 저 PID 컨트롤러 같은 그렇게 생긴 모터를 왜 달아놓지? 왜 달아놓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푸코 진자를 한번 이렇게 띵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끈이 달려있는 그 진자 끝 있잖아. 추 반대쪽,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찰과 그 끈의 플렉서빌리티가 주는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의 진자가 몇 번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다음 멈춰버려요. 근데 박물관에서는 이거를 지구 자전을 보여줘야 되니까 24시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모터를 그러니까 선 끝에다 모터를 놓고 이 진자를 계속 이렇게 시계추처럼 계속 추진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터 컨트롤러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구 자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진짜로 지구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푸코의 진자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거는 그냥 그 지구 구형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있는 디바이스인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한번 해보면 돼요. 집에서 푸코의 진자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 돼요. 근데 집에서 푸코의 진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지구 자전이 증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푸코의 진자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든지 왼쪽으로 회전하든지 한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푸코의 진자를 집에서 만들면은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나는 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리올리 효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지구가 둥글면은 그 해안가에서 멀리 배를 바라보고 있으면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관측되는데 이게 지구가 둥근 증거라고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구가 둥글지 않아라고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쉬운 케이스니까. 그쵸? 쉽게 말할 수 있는 달의 월식과 태양의 공전주기라 북회기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지구가 둥근 증거다. 이렇게 교과서에도 배우고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닷가 가보셨어요? 그 실험 해보셨냐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지구 공률에 따른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보다 그냥 작아지면서 원근감에 의해서 소실점이 돼서 작은 점이 돼서 안 보여가지고 있다가 사라지지, 배 밑부분이 물속으로 잠기고 더 잠기고 그거를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지구 공률이 측정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인간의 눈으로 측정되는 만큼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보이는 인공위성이 보여주는 우주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왜곡된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그 높이 고도에 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고도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봐요, 내 컴퓨터로. 저는 컴퓨터 그래픽 잘하니까. 인공위성이 보는 뷰에서 보면은 지구가 그렇게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인공위성 사진에서는 왜 이렇게 둥글게 나오냐? 그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거예요. 약간 극적으로 보이려고. 그냥 조작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 라인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보여. 그만큼 지구가 큰 거예요. 지구가 9라고 가정한다면. 저도 그런 모델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구 구역론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많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렇다고 저는 지구 평평론자는 또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지구가 평평했다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 과학이 뭔가 이렇게 모순이 돼 있고 거짓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 활동 중 하나가 지구 평평론을 놓고 지구 구역론을 놓고 1대1로 배틀 붙여보는 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책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과학이나 천문학을 배우려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는 천문 현상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리려면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건 되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저희 취미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 하고 책 쓰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겠죠.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미국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루해, 미국 생활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누가 건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이렇게 뭔가 몰두하는 개인 연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 박사들이 미국에 살면 베네핏이 있긴 해요. 이렇게 뭔가 자기 활동 많고 자기가 뭔가 연구할 시간 많고. 근데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심심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너무 심심했고 그래서 외로움까지 느껴지면서 좀 심심했어요. 미국이 이래요. 한국은 외로울 시간이 없죠. 아셨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